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무효와 취소입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80페이지죠. 무효와 취소에서 좀 정리 좀 하고 문제를 풀어보죠. 일단 칠판이 새 거라서 기분 좋은데, 무효가 뭐냐?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도. 그래서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이렇게 되고, 무효의 개념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효과죠.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다면 이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주게 되고요. 다만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이면 불법 원인급여가 되겠죠. 불법 원인급여인 경우에는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시험에 약방이 감춰서처럼 나오는 게 뭐냐면 원칙이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이라 하더라도 뭐하지 않죠? 보호하지 않는다. 다만 무효의 경우에 상대적 무효인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진의 표시와 통정허위 표시죠. 이 두 가지만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 따라서 두 가지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무효는 다른 것과 결합에 대해서 주로 출제되게 되는데 이 정도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효와 관련돼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유동적 무효죠.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요 예외적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요. 유동적 무효의 종류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만 하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일단은 뭐죠? 무효다. 다만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죠? 유효로 바뀌죠. 그래서 일단은 무효였다가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시험에 낼 때 조금 어렵게 내려고 할 때 좀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온다는 건 아니고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좀 어렵게 내고자 할 때 선택하는 부분인데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 얘도 무효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무효와 다른 점은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일단은 뭐죠? 무효다.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죠? 해지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이 원칙에서 답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적어놓으니까 새로운 것 같지만 모든 무효의 뭐죠? 공통점입니다. 모든 무효는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거를 깔고 가게 되는 거죠. 다만 다른 무효와 달리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있죠. 첫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고, 다시 할게요.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니까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또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니까 계약금으로서의 효과 뭐가 있나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아이고 왜 이렇게 오늘 글씨가 안 써지죠? 칠판이 너무 좋아서 그러나 받은 사람은 100 2배를 상환함으로써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고요. 요점에서는 계약금 계약은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 다음에 유동종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줬어요. 이미 지급된 중도금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하죠.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방이 한쪽 당사자가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하면 그것을 강제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일방이 거부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이 협력 의무가 우리 판례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로 이해한다. 따라서 협력 의무를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일방이란 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뭐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죠? 허가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때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고요. 한쪽 당사자만 거부하고 있을 때 여전히 유효하고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뭐가 있는 거죠? 협력 의무가 존재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기다, 강박이다, 착오다, 별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또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하다,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죠? 기타죠. 기타. 첫째,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는데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로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하냐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라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원칙에 따라서 뭐까지 무효죠? 건물 거래까지 싹 무효가 되기 때문에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냥 무효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런 건 고려하지 않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냥 뭐죠? 무효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확정적 무효죠.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인 경우가 있죠. 첫째,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고요.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허가받을 일이 없고요. 따라서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입니다.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판례도 굉장히 많이 부분이니까 좀 핵심적인 거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좀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리할 것이 뭐냐면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일단 개념 뭐죠?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죠?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고요. 첫째 기억할 것은 원칙이죠. 무효인 행위가 요식행위든 아니면 불요식행위든 이것이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이 되면 뭐로 바뀌는 게 원칙이냐면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불가능하겠죠. 안 되는 것이 있다. 뭐냐면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는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뭐 혼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인지로서 뭐죠? 유효하다.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양자 입적으로서는 유효하다.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 지금 제가 안 적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가 있다. 크게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따로 기억하는 거죠. 일단 양자니 인지니 뭐 혼인의 출생자니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가 무효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다는 걸 끌어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밀증서의 유언이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니 유언은 대표적인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 말은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죠? 인정하고 있다는 걸 끌어내면 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못하지만 우리 판례가 무효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냐면 인정하고 있다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간단하죠.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데 뒷대가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무효행위 전환은 뭐로 바뀌는 게 원칙이죠?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뭐로는 못 바뀌죠? 요식행위로 바뀔 수는 없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법상 행위와 단독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전환을 인정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무효행위의 추인이죠. 자, 무효행위의 추인인데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것은 뭐냐면 불가능한 경우죠. 일단 반사회적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고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도 추인할 수가 없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특히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뭐는 인정해야 돼요? 전환은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두 번째, 가능한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가능한데 언제 해야 되냐면 이것도 원인이 종료된 후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냐면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한 경우거든요. 첫째, 비진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무능력이죠.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요. 최근에 여기서 잘 내는 게 뭐냐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그죠? 예를 들어 제가 만취 상태에서 술 이빠이 처먹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무효죠? 왜요? 의사무능력죄의 법률행위니까. 근데 그것을 나중에 추인하는 것은 가능한데 술이 깨고 추인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취 상태에서 나 추인한다고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능하고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무권 대리행위죠.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이 뭐 할 수 있냐면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뭐죠?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까지죠? 여기까지고요. 요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고 나올 가능성은 거의 뭐죠? 한 8, 90% 한 문제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뭐죠? 한 문제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문제 볼까요? 1번. 다음 중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매매 계약이 아닌 것은 1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 반사회적이죠.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고 2번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뭐죠? 무효고 3번 청약이 비진위 표시임을 알고 승낙한 경우 비진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는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알고 승낙했다 무효가 되고요. 4번 목적물이 확정될 수 없는 경우 목적이라는 유효권이죠. 첫 번째 확정 가능성. 만약에 확정 가능성이었다면 무효입니다. 5번이 답이죠. 타인의 소유물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경우는 유효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합니까? 책임이 발생한다는 건 계속 반복이죠. 2번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취소 잠깐 좀 볼까요? 취소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만 좀 설명드리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취소라고 하죠. 따라서 취소란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취소 사유는 총 4가지가 있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제3자는 전혀 뭐하지 않죠? 보호하지 않죠. 왜냐하면 절대적 취소니까요. 이에 반해서 착오,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가 뭐죠? 보호된다는 거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2번 보시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표시한 것은 기억, 의사 무능력 이런 게 나오면 당황하시는데 당할 거 하나도 없죠. 무효는 뭐가 원칙이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따라서 비진위 표시나 통정허위 표시를 제한 나머지 모든 무효는 제3자를 뭐하지 못해요?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효는 원칙이 뭐라고요? 절대적 무효다. 이걸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자꾸 마음이 선량하셔서 자꾸 누군가를 뭐 하려고 하시냐면 보호하시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죠? 무효는 2가지를 제하고는 다 뭐죠? 절대적 무효니까 의사 무능력 제3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니은번 행위 무능력을 위한 취소 요거죠.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는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고요. 디귿번 원시적 불능을 위한 무효 무효는 뭐가 원칙이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리을번 허위 표시 선의 제3자를 보호하네요. 미음번 비진위 표시 허위의 선의 제3자 보호하고요. 비읍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죠.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답은 뭐죠? 리을 미음 비읍에서 4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번 무효의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의 변동이 없으나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권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까지 맞나요? 자, 우리가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제한이 있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그럼 뭐죠? 취소권이 소멸하고요. 취소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소급효는 없다. X죠. 취소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뭐죠? 무효화시키는 거죠. 따라서 소급효가 없다는 1번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2번 무효와 취소는 법적 평가를 달리하므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와 취소가 경합되지 않는다. X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던 예는 뭐가 있나요? 이런 예를 많이 들었죠. 갑이라는 꼬마가 5살 먹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5살 먹은 꼬마니까 당연히 뭐죠? 미성년이죠. 따라서 미성년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또 5살 정도면 무엇도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까? 의사 능력도 없는 거죠. 그럼 얘는 의사 무능력자인 거죠. 그러면 요 5살 먹은 꼬마애가 매매 계약했던 요 행위에 대해서 갑은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아니면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뭐 할 수 있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다시 한번 볼까요? 3번. 2번. 무효와 취소는 법적 평가를 달리하므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와 취소가 경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하나의 법률 행위에 무효와 취소의 원인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당사자는 각각의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하거나 아니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뭐 할 수 있죠? 선택할 수가 있으므로 3번이 맞는 질문이고 3번이 답이죠. 4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 민법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 부분만을 무효로 한다. 무효로 취급한다. X.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5번 무효와 취소는 특정인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X죠. 취소라고 해야 주장을 해야 비로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뭐만 그렇죠? 취소만 그렇고요. 무효는 성립한 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무효이므로 5번은 뭐죠? X가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법률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만 무효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지만 맞죠?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을 하였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일부만 무효가 되니까 나머지 부분만으로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죠. 2번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좀 이따 정리할 겁니다. 취소권자가 추인의 의사나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여야 하고요. 3번 판례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에 면한 무권대리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한 효력을 발생한다고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요 3번은 무권대리라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무권대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후반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권대리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말은 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권대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저번 주에 무권대리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뭘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죠? 현명하지 않으면 뭐가 아니에요? 무권대리가 아니고 특히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으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이지 뭐가 아닙니까? 무권대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판례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했어요. 그럼 이거는 대리인이라고 뭘 안 했어요? 현명은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아니에요? 무권대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뭐가 되는 거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거예요.
다만 우리 판례는 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의 경우에도 무권대리에 마찬가지로 본인이 뭐 할 수 있다고 해요? 추인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한다. 맞는 지문이고 뭐는 아니에요? 무권대리는 아니지만 무권대리처럼 본인이 뭐하면요? 추인하면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된다는 얘기지. 이 행위 자체가 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권대리는 아니라는 거 좀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 넘기셔가지고 4번입니다. 임의 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취소 원인이 있으면 그 취소권은 본인에게 기속하며 임의 대리는 자신이 행한 대리 행위를 취소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5죠. 자, 우리가 저번 주에도 열심히 했지만 원인이 종료되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되죠? 소멸된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행위를 한 대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취소권은 누가 행사하는 거죠? 본인이.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뭐 하지 못합니까? 취소하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5번. 무효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지만 특정인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까지 끊어볼게요. 자, 여기서 무효는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무효는 뭐란 얘기죠? 절대적 무효란 얘기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허위 표시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 상대적 무효인 것이 예외가 있는데 계속 보시면 이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X죠. 이는 누굴 위해서 누굴 보호하기 위한 거죠?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그 엊그저께 주택관리사 시험이 끝났어요. 그죠? 주택관리사 시험은 우리가 준목되는 과목이 민법이잖아요. 민법인데 그 주택관리사 시험이 7월 달에 보고 우리가 10월 달에 보기 때문에 그 민법의 출제 경향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민법이 쉬웠대요. 그래서 올해도 민법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도. 그러니까 보통 이 그 주최하는 측이 소관하는 것이 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보통 걔네들이 하면 그분들이 비속어로 쓰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분들이 보통 출제자들한테 출제 의뢰할 때 요구하는 사항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주택관리사 시험에 대한 어떤 요구가 이렇게 어렵지 않은 출제를 요구한 거라면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민법. 그래서 어렵지 않을 때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어렵지 않을 때는 기본적인 거를 내기 때문에 지엽적인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죠? 기본적인 것을 확실하게 뭐죠? 내 것을 만들면 되고 다행히 엊그저께 주택관리사 민법이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민법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보통 이제 그 다른 과목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제 감히 예상을 해본다면 이런 게 또 있어요. 그 경기가 안 좋거나 실업률이 높거나 그럴 때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좀 쉽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래야 실업률이 주니까. 그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일종의 뭐죠?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니면 젊으신 분들은 취업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걸 또 시험을 어렵게 내면 또 그게 또 이게 또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시험이 대학 입학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보는 시험이 뭐죠? 공인중개사 시험이에요. 굉장히 많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관련돼 있어서 아마 올해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올해 꼭 다 2차까지 따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뭐죠? 5번입니다. 그러니까 쉬울 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5번입니다. 다음 중 법률행위의 무효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일단 1번 무권대리행위입니다. 자 무권대리행위는 무효죠. 그죠? 다만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무권대리행위는 대표적인 무슨 무효예요? 어디 있어요?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무권대리행위는 일단은 뭐죠? 무효였는데 본인이 뭐 하면요? 추인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무슨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무효 사이가 아닌 걸 찾으라고 하니까 1번도 뭐예요? 무효 사이인 거예요. 유동적 무효인 거죠. 2번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고 3번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어딨나요? 제한 능력이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란 것은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유효이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뭐죠? 유동적 유효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뭡니까? 유효입니다. 뭐로요?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니까 무효가 아닌 것은 뭐죠? 결국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통정의 표시 무효고요. 5번 법률이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조건 불능 조건이고요. 좀 이따 하겠지만 불능 조건이 정죄 조건이면 무효. 불정무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5번도 무효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틀리면 막 가슴이 아프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6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가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5죠.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지만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에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2번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예요. 자 그럼 일로 오는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나쁜 짓이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효행위에 뭐는 인정해요? 전환은 인정하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무효행위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물론 맞겠죠.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가 없는 거니까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수인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하는 약정. 이런 거 항상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고요. 그 효과가 과거로 뭐 하진 않냐면 소급하지는 않아요. 이게 아주 잘 나옵니다. 지문으로서. 그래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서 유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항상 과거로 뭐 하진 않아요? 소급하진 않기 때문에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는 지문은 5 맞는 지문이고 주의하시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7번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조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5죠.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이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예요. 그럼 여기죠.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는 있고 또 일방이 거부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이 협력 의무를 주된 채무가 아닌 무슨 채무에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고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죠. 4번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 체결 후에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맞죠?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적 유효로 전환이 되니까요.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므로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넘겨보시면 8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토지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규책 사유가 있는 자. 기억나시나요? 저는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따로 꼭 기억해 두실 것인데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금반원의 원칙이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된다. 그죠? 근데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지가 오늘 실컷 매매 계약을 하고 다음날 저 고필입니다. 미성년자입니다. 매매 계약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적용되지 않냐면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되질 않아요. 따라서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도 스스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란 이 내용은 뭐죠? 강행복규이고요. 이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1번 위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규책 사유가 있는 자는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무효 행위를 한 사람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번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왜요? 위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니까요. 3번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가 되니까요. 4번도 개념이죠. 허가를 받으면 위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이죠. 자, 5번은 뭐죠? 요거죠. 별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사기에 의하여 위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취소권자는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거래 허가 신청 협력의 거절 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 5. 맞는 지문이고 사기다 강박이다 차과 같은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뭐 하는 것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9번입니다.
다음 A군의 빈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B군의 단어가 A군의 지문에 들어갈 순서대로 바르게 바로 배열된 것은 갑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명의 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죠. 저번 주에도 했죠. 그죠? 따라서 가. 명의 신탁 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제3자는 선악의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맨 앞이 뭐것이어야 돼요? 디귿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4번 허위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나에는 뭐가 와야죠? 니은 선의가 와야죠. 답은 뭐뭐의 매수인만 매도인에게 물건의 하자담보 채무를 주장할 수 있다. 자, 기억나시나요? 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 뭐가 들어와야 되죠? 기억이 들어와야죠. 4번 해제입니다. 자, 해제 제3자는 전과 후가 다르죠.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제3자는 뭐여야지만요? 선의여야지만 보호가 되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보자고요. 해제 의사표시 후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선의여야 되는 거죠. 말소 등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라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죠? 니은 선의가 들어와야죠. 그 다음 4번 부동산을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까지 끊어볼게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죠.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점유자는 뭐 해야 되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기억이 들어와야 돼요. 답은 뭐죠? 3번이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제 뭐예요? 외우셔야 돼. 그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제3자 관련된 여러분들이 맨날 뭐예요? 아, 왜 이 자식이 맨날 이랬다 저랬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확실하게 뭐 하세요? 숙지하시고 종류가 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이면 보호가 되고 그죠? 악이면 보호되지 않고 뭐 이런 문제인데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다면 완벽하기 위해서 하나만 추가하면 뭐만 추가하면 돼요? 해제 전이죠.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어떻게 됩니까? 선악 불문하고 뭐죠? 보호된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라본과 같이 기억하시죠. 해제 후에 제3자는 뭐 해야 돼요? 선이어야 보호가 되고 해제 전에 제3자는 뭐죠? 선악 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러면 모든 제3자 종류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꼭 머릿속에 뭐죠? 숙지하시고 이제는 이거 가지고 더 이상 헷갈린다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10번이죠. 무행의 전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억, 무행의 전환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비로소 문제되므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무행 전환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죠. 여자가 없다가 아니라 여지가 없습니다. 2번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무행의 전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X.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는 뭐죠? 무효행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무효행의 전환은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역하였으라고 인정이 되고요. 4번 무효행의 전환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인정이 되고요. 5번 판례는 일반 상속 등과 관련된 신분행위, 다른 말로 하면 가족법상 행위에 있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11번 추인하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 뭐 할 수 없죠? 추인할 수 없습니다. 니은번 무권 대리인의 법률행위 뭐 할 수 있죠? 이거는 추인할 수 있죠.
특히 이거는 추인하게 되면 뭐죠?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특색이 있고요. 디귿번 불법 조건 이게 뭐예요? 반사회적이죠. 그러니까 불법 조건이라는 말은 조건이 뭐죠? 반사회적이라는 얘기고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고요. 물론 반사회적 법률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습니다. 네, 1번 통정허위 표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되죠? 새로운 법률이 되죠. 따라서 추인할 수 없는 것은 기억 디귿해서 2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면 이제 쉽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형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뭐하진 않아요?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X가 되죠. 2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 매매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지만 상환 완료 후에 매도인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로 된다. 맞는 질문인데 이게 상환 완료라는 말이 뭐냐면 기억나시나요? 농지개혁법. 그러니까 농지 대금을 완납하면 비로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상환 완료되지 않은 농지 매매는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팔아먹은 거죠. 그잖아요. 지금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대금을 완납하면 상환을 완료하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라는 말은 아직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죠. 처분권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팔아먹었다면 일단은 뭐죠? 효과가 없는 건데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지만 상환 완료 후에 매도인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로 된다. 판례 입장이고요. 맞는 질문입니다. 3번 허위 표시 당사자가 아닙니다. 자, 요거죠. 통정 허위 표시는 추인하는 게 가능하고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소급되지 않아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은 가능해요? 소급시키는 것은 뭐죠? 가능하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인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에서만 소급하여 행위 시부터 유효하게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지문은 5 맞는 지문이죠. 4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하고요. 5번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도 뭐 할 수 있었죠? 추인할 수 없었죠. 처분권자 이를 추인하여 유효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13번이 나오는데 13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그죠?